네, 안녕하세요. 김영필의 동포세계입니다. 다음 주 수요일까지 추석 연휴가 지속되는데요. 어제 18일 제가 한번 가리봉동, 또 대림동, 이 구로동, 이 중국동포 이 상권이 형성된 데를 한번 돌아다녀 봤습니다. 네, 역시 뭐 코로나19 상황이긴 하지만은 많은 분들이 이 거리에 이렇게 나와서 이 쇼핑도 즐기시고 또 이렇게 모임을 갖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. 네, 이렇게 추석 연휴의 명절 그런 분위기가 돋구지긴 하는데요. 그래도 이 동포들 사이에서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또 이렇게 좀 조심해야 된다. 이렇게 또 아주 걱정을 하는 분들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 방역 준칙을 잘 지키면서 이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도록 이 무탈하게 이 추석 연휴를 보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이 코로나19로 이 두 번째로 맞는 이 추석 명절 분위기, 네, 과연 이 첫날 분위기가 어땠는지 국내 뉴스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뭐 안 좋은 소식들이 더 많이 있는데요. 이 전라남도 장성, 네, 이거는 뭐 중국 동포 얘기는 아닙니다. 예, 한국인 이야기인데요. 고향을 찾은 50대 부부가 이 70대 노모와 함께 숨진 채 발견이 돼서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. 이 한국 언론 방송에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. 그리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이 극단 선택을 한 이 자영업자 분향소가 설치되었다는 소식이 있었죠. 그리고 어제 이제는 추석 연휴 첫날 이 조문 행렬이 계속 이어지면서 이 분향소가 이제는 철수를 했는데요. 네, 나흘만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자영업자의 극단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, 어떻게 보면 코로나19가 몰아온 이 비극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제 주변을 봐도요, 이 상가를 내놓거나, 또, 이렇게 비어있는 곳을 많이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, 이렇게 문이 잠겨 있는 이런 상가들도 간혹 눈에 띄기도 하는데요. 이 정부가 현실에 부합한 이 코로나19 이 대응책을 내놓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그러면서 정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 코로나도 잡아야지, 또 서민 경제도 살려야지, 이 정부가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책을 내놓기라는 것은 그렇게 만만치만은 않은 것 같다.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함께 빨리 이거를 물리치고 그렇게 해서 좀 정상적인 생활이 되도록 우리가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또 중국 동포들에게도 슬픈 소식이 있었습니다. 이 한국일보가 보도를 했는데요. 화성 아파트 신축 현장서 작업 중인 50대 노동자가 추락사했다는 소식입니다. 이 경기도의 화성시의 한 아파트 신축 현장이라고 합니다. 이 창틀 미장 작업을 하던 50대 중국 동포가 추락을 해서 사망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. 이 화성 동탄 경찰서에서 이 사실을 알려왔는데요. 좀 더 보니까 화성시의 병점이라고 합니다. 병점동의 아파트 신축 공사장, 네, 8층에서 50대 노동자 A씨, 네, 중국 동포입니다. 난간 밖으로 추락을 했다는 것인데요. 이 A씨는 외부 골조 공사가 완료된 아파트 건물 내부에서 이 창틀 미장 작업 중이었으며 선반 위에 올라가서 이 콘크리트 표면을 다듬던 중 균형을 잃어서 추락사했다는 것입니다. 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 작업을 빨리 끝내려는 마음이 앞섰던 것이 아닌가, 그래서 이런 화를 불러일으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.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. 그래도 이 추석 연휴 첫날, 네, 뭐 코로나 상황이지만은 부모님 만나러 가자, 고향에 가자. 그래서 공항과 버스 터미널, 또 고속도로 휴게소 많은 사람들로 붐볐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. 그래서 역시 또 추석 연휴 민족 대이동이라고 늘 얘기를 했었는데요.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명절 분위기를 느끼기에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. 추석 연휴 기간, 네, 올해도 뭐 가족, 친지, 동참 모임, 좀처럼 갖기가 쉽지 않은 그런 추석 연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. 뭐, 여러분들이 홀로 이렇게 또 가족과 단촐하게 있다 하더라도,
보람차고 알차게 보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세우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네, 이상 이 추석 연휴 첫날 분위기 이 국내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. 좀 밝은 소식으로 전해드렸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. 그래도요, 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 동포 사회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는 이 동포 단체 활동이 있어서 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. 이 안산 기안동포 연합회, 다선 화인 연합회, 네, 김채화 회장은요, 지난 16일 안산시에 있는 동포 경로당 세 곳하고요, 지구촌 정류장 쉼터라는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곳에. 그리고 또 불우 이후 10가족에게 추석맞이 이웃사랑 나눔 행사를 펼쳤다고 이렇게 소식을 전해왔습니다. 이 안산시에서 후원해준 쌀하고요, 이 연합회 회원들이 낸 이 회비, 그리고 그 회비를 통해서 구매한 쌀, 또 마스크, 송편, 또 손 소독제, 뭐 카레 등을 구비를 해서 잘 포장을 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. 이 안산 귀안동포 연합회, 또 다선 연합회, 뭐 김채화 회장은 제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도 몇 차례 소개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. 그래서 낯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. 김채화 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.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들은 아무리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어도 집에서 가장 좋은 물건을 챙겨서 동네 어르신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. 이 추석이 되면 먼저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생각이 나서 이번에도 제일 먼저 챙겨 드렸습니다. 네, 중국 동포들의 인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김채화 회장의 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이 김채화 회장은 2016년도서부터 그래서 동포 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나눔 행사, 봉사활동을 이렇게 해왔다고 합니다.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주변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다. 네, 올해는 이 안산 글로벌 센터와 이 다섬 화인연합회 회원의 추천으로 이 국적 취득하지 못하고 정부의 보살핌을 받을 수 없는 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어려운 가정에게 따뜻한 손길을 펼쳤다,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. 한 예로 이런 가정이 있었다고 합니다. 이 아빠는 중풍 후유증으로 걸음을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, 이 엄마는 취업비자도 없고, 그리고 아이 2명은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이런 4인 가족인 얘기인데요. 이 엄마가 여기저기 폐지를 주어서 또 부업을 하면서 이렇게 어렵게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가정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런 가정도 발굴을 해서 이 자그마한 도움의 손길을 주었다고 이 김채화 회장은 전해주었는데요. 이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으로 인해서 이와 비슷하게 어려움을 겪는 동포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 동포 단체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어려운 이웃이 어디에 있는지 좀 돌아보고 좀 도움의 손길을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또 가져보게 됩니다. 네, 그리고 이 김채화 회장하고요, 전화 통화를 하던 중에 이런 대화도 같습니다. 그 대화 내용을 끝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방송을 마칠까 하는데요. 제가 일전에도 방송으로 말씀을 드렸죠. 이 재동포 체류 자격이라고 밝힌 이 중국 동포가 왜 재난지원금을 안 주느냐, 이렇게 좀 불만 표현으로 뭐 X 같은 한국 정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또 대한민국 뭐 도끼 망치 들고 찾아갑시다 뭐 이런 아주 위협적인 이런 표현을 이렇게 쓴 그런 댓글창이 있었는데요. 이 한국 언론이 여기저기에 나서 정말 크게 난리가 났었습니다. 이런 뉴스 보도가 있자 이 김채화 회장에게도 주변 사람들이 많이 물어봤다고 합니다. 그 뉴스가 났는데 어떻게 생각하냐, 정말 중국 동포가 그런 표현을 했냐, 뭐 이런 것들을 물어왔다는 것이죠. 그리고 어디냐, 그 중국 동포 커뮤니티라고 하는데 참 안타깝다. 이 주변 사람들이 정말 그랬냐 묻는 사람들도 있는데, 제가 드린 이런 유튜브 방송을 보고 정말 그게 사실일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고 김채화 회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이 출처를 밝혀야 한다. 한국 언론이 뭐 중국 동포 커뮤니티라고 이렇게 밝혔지만은 그 막말 댓글 창이
똑같은 이미지를 그대로 여기저기 퍼 나르다시피 또 올린 거였고, 정확한 확인 과정이 없었던 것 같다. 그래서 출처가 불명확하고 확인되지 않았다. 그래서 이 동포단체들이 이거를 좀 더 알아보고 여기에 따른 문제 제기를 하고, 뭔가 좀 한국 언론에 대해서 만약에 출처가 불명확하다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해명을 들어야 되지 않냐, 뭐 이렇게까지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. 이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요, 정말 이 동포들이 이런 악성 유머에 시달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중국 동포들, 특히 이 동포 사회가 좀 더 여기에 단합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. 그리고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.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서 지난 2017년도에 이 대림동을 배경으로 한 영화 청년경찰, 이때 이게 막 상영되었을 때 중국 동포 단체들이 단합돼서 이 목소리를 냈죠. 그래서 상당히 한국 사회에서도 관심을 가졌었고,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이 중국 동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었다 생각이 드는데요. 그런데 또 이렇게 지나서 이 중국 동포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뭐 혐오하고 또 그런 표현을 일삼는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서 이 동포분들이 또 이 동포 단체들이 늘 잘 대응을 해서 이렇게 뭐랄까 억울하게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관심을 좀 갖는 게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. 그런 취지에서 저도 이 동포와 관련된 언론 방송에 난 뉴스를 늘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께 논평도 해드리고 있는데요. 김채화 회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. 이 한국 사회에서 바라보는 이 조선족에 대한 안 좋은 시각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추석 맞이 나눔 행사 이런 좋은 활동을 펼칠 필요가 있다. 그래서 이번 행사를 이렇게 진행하게 됐다.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네, 뭐 크든 작든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예, 코로나19 장기화로 이 코로나19 속 두 번째 맞게 되는 이 추석 명절, 네, 뉴스를 통해 본 이 추석 연휴 첫날 분위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 고향에 가보지도 못하고 이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이래 추락산 이 동포 소식, 네, 더 이렇게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요. 참 고인의 명복을 빌어드립니다. 아울러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도요, 이 마음만이라도 이 따뜻하고 넉넉한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하시라, 이렇게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저는 지금까지 동포세계신문 대표 편집장 김용필이었습니다.